안녕하세요. 별을 읽어주는 남자 운세남의 연주입니다. 3월 넷째 주 별자리 운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23일부터 29일까지의 운세이고요. 먼저 하늘에서 일어나는 특별한 일들, 행성들한테 일어나는 특별한 일들을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볼만한 거는 태양이 양자리에 입궁했다는 겁니다. 3월 21일 입춘이 되면 태양이 양자리 영도에 위치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 별자리가 저번 주와 다르게 물고기 자리에서 양자리로 지금 변화된 어떤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변화됐다는 것만으로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 달과 태양이 한 자리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게 이제 금음달을 지나서 합삭을 이루고 다시 초승달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하나의 주기가 끝나고 새로운 주기가 시작되는 걸 나타냅니다.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음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음력이 보통 28일 정도가 되는데요. 그게 이제 하나의 사이클을 이루는 거죠. 그러면은 이 태양의 에너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양자리의 에너지가 앞으로 한 28일 정도는 유지가 된다는 거죠. 저희가 이제 그 주별 운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 이 일주일이라는 거는 한 주기의 4분의 1을 나타냅니다. 초승달에서 상현달까지, 상현달에서 보름달까지, 보름달에서 하현달까지, 하현달에서 금음달까지의 4개의 주기와 이 일주일의 운세가 일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주일 운세, 주별 운세를 볼 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태양과 달의 위치의 관계입니다. 그것을 이제 보면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이 달과 태양이 합삭이 일어나는 것, 어디에서 합삭이 일어나요? 양자리에서 합삭이 일어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이벤트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이 지금 이 금성이라는 것이 이 목성과 화성이라는 행성과 120도의 각도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금성이 나타내는 삶의 여러 가지 신호들이 굉장히 증폭되게 됩니다. 보통 이 금성이 나타내는 신호들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쾌락, 즐거움,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는 인간관계, 그 다음에 음식을 우리가 섭취하는 거, 그 다음에 어떤 금전이나 재물에 관련된 거, 그리고 소유에 관련된 것들을 나타냅니다. 그러면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에너지틱하고 그 다음에 뭔가 활성화되는 그런 것들이 나타나게 돼요. 기본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좀 연애라던가 또는 뭐 여러분들의 금전 상황이라던가 또는 소비 지출의 어떤 패턴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유의미한 변화 같은 것들이 이번 주에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그 변화의 양상이 어떻게 되느냐는 별자리별로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별자리마다 그 변화의 양상이 어떻게 되는지는 각각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일단 전반적으로는 크게 두 가지죠. 태양의 양자리에 위치한 것, 그것이 이제 합삭으로 인해서 그 양자리의 기운이 시작되는 것들, 출발하는 것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 금성이라는 기운이 굉장히 오버되고 증폭된다. 이게 좀 불안정해질 소지가 있어요. 증폭된다는 게 굉장히 커지고 막 활성화된다는 뜻도 있지만 이게 너무 요동치는 그런 개념이기도 하거든요. 막 약간 쾌락과 즐거움이 확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그게 떨어졌을 때는 또 갑자기 뭔가 뭐 약간의 비관이 생길 수도 있고 우울함이 생길 수도 있고 우리가 기분이 확 업이 됐다가 또 갑자기 허탈해졌다가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는 또 인간관계가 너무 확 친해졌다가 또 갑자기 소원해지고 이런 식으로 조금은 기복이 있을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될 수 있겠다 전반적으로. 이것이 일단 이번 주 전체적인 흐름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제 그 각 별자리별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일단 양자리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자리 같은 경우에 그리고 제가 이제 꾸준히 말씀드리고 있는데 별자리 운세를 볼 때에는 상승 별자리로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별자리는 태양 별자리예요. 그런데 상승 별자리라는 게 있거든요. 제가 저번 영상에서 여러분들의 상승 별자리 찾는 법, 또 태양 별자리 찾는 법, 그리고 달의 별자리 찾는 법을 제가 올려드렸습니다. 그 영상으로 한번 가셔서 좀 자신만의 달의 별자리와 상승 별자리도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상승 별자리가 직접적으로 이 주별 운세를 보는데 영향을 끼치는 별자리이니까 이 상승 별자리를 기억하시고 그 별자리로 주별 운세를 보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태양 별자리로 보셔도 되기는 하는데 정확도가 조금 떨어집니다. 네, 다시 내용으로 가서 양자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자리 같은 경우를 좀 보게 되면은 이 자기의 기운이 자기로 입궁했죠. 보시면은 이 안쪽이 자기 별자리고 이 바깥쪽이 지금 운이 들어오는 그 모습을 나타내는 건데 태양이 자기 태양의 위치와 같은 위치에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에너지가 넘치고 활력이 강화되는 특징을 갖게 되죠. 그런 것들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 달이라는 것이 1번, 2번, 3번 이 집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1번은 나 자체나 육체에 관한 개념인 거고요. 2번 같은 경우는 금전이나 재물에 관한 겁니다. 특히 이 금성이 또 이 달과 목성과 120도를 이루고 이 120도를 이루는 그 시점에 이 달도 비슷한 위치를 지나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 3월 넷째 주 같은 경우에 양자리는 좀 금전적인 변화가 일어날 소지가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 2번이라는 집 자체도 금전을 나타내고 이 금성도 금전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의미가 중첩했을 때에는 좀 더 집중해서 그 부분을 읽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인간관계적인 측면도 좀 활성화될 소지가 있죠. 그리고 또 이 10번이라는 거는 일이라던가 사회적인 개념을 나타냅니다. 그러면 내가 사회적으로 금전적인 어떤 기회가 나타날 수도 있고 또는 윗사람이라던가 직장 또는 일적인 측면에서 내가 금전적이나 재물이나 소유가 변동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것들을 한번 예측해 볼 만합니다. 일단 이 양자리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이 3월 넷째 주 같은 경우는 에너지가 넘치고 활력이 강하고요. 도전하고 시도하는 일마다 일단 순조롭게 풀릴 수 있습니다. 시작을 하는 기운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도전하는 에너지와 잘 어울리는 한 주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활발하게 또 사회 활동이나 그룹 활동을 하는 것도 괜찮다라고 보여집니다. 연애의 경우에도 매우 순조롭고 좀 너무 격렬할 수도 있어요. 이게 전반적으로 일단 이번 주에 나타나는 12별짜리 전체적인 얘기인데 연애를 하고 있는 중이시라면 좀 관계가 격렬해질 수 있습니다. 굉장히 서로 애틋하고 또 서로를 바라고 서로 붙어있고 싶고 이런 기운이 강해질 수가 있죠. 이거는 전체적으로 다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뉴페이스를 만날 수도 있고요. 내 에너지가 강하기 때문에 뉴페이스가 들어오면은 적극적으로 관계를 리드하는 양상을 띠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내 에너지가 아주 활성화되니까 경쟁에도 강하기 때문에 어떤 미팅이나 모임 같은 여러 사람이 있는 가운데서 내가 이성을 쟁취해야 되는 상황에서도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는 이제 취업이라던가 면접, 어떤 그런 경쟁 같은 거 있죠. 시험 이런 것들도 좀 유리한 경향이 있다. 그리고 이제 운동 같은 것들을 하면 좋죠. 운동을 하면 좋다라는 게 있고 금전적인 것에 대한 지출이 증가할 수 있고 어떤 소유 그러니까 매매죠. 매매를 해서 내가 뭔가 사는 것이 강하게 일어날 수 있다. 약간은 충동적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 내가 원하는 물건이나 지출일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족도가 낮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만족도는 높을 수 있다. 하지만 좀 강하게 순간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고 이러한 강하게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거는
주의 뒤쪽, 그러니까 뭐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이런 식으로 일주일을 반으로 쪼갰을 때에 좀 뒤쪽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양자리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에 황소자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황소자리 같은 경우에는 태양이 12번째 집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죠. 12번째 집이라는 거는 조금 조용하고 차분한 집입니다. 뭔가 에너지가 겉으로 확 발현되는 집이 아니고 안으로 갈무리 되는 집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조용한 어떤 시기를 좀 지낼 수가 있고요. 지금 보시면 이 태양, 요거는 이제 황소자리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황소자리 분들을 지금 보고 있다 라는 걸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화면을 보실 때 왼쪽 편에 이렇게 있는 것들이 여러분들의 별자리이고, 이 외부에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 어떤 기호들이 이번 주의 기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번 주의 기운이 태양이 양자리에 있는 기운인 거죠. 그런데 황소자리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기운이 12번째 집이라는 곳으로 받는다. 그러니까 12번째 집이 매우 활성화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금성이라는 것이 지금 첫 번째 집에서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습니다. 이거는 개인적인 즐거움이나 쾌락을 나타내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 또 사람들을 끌어당긴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용히 지내긴 하지만 가까운 사람들을 내가 매우 끌어당긴다. 또는 조용히 지내긴 하지만 굉장히 개인적으로 즐겁게 지내려고 노력하고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성취를 거둔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한번 또 봐보죠. 이 황소자리 전반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면, 조용히 지내지만 순조롭게 일들이 풀릴 수가 있고 생각지 못한 재물이나 이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성 에너지를 직방으로 받거든요. 그리고 또 사람들한테 조금 인기가 있을 수 있고 갑자기 사람들이 나한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나서지 않아도 주변에 도움이 있을 수 있고, 왜냐면 사람들을 끄는 에너지가 있으니까요. 오히려 내가 너무 적극적으로 나서면 일이 더디게 풀릴 수 있습니다. 12번째 기운이 강할 때에는 조금은 숨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겉으로 드러나게 되면 좀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뒤에 숨어서 활동하는 것이 더 좋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활동은 하되, 왜냐하면 뭔가 기운이 나한테 끌어당기는 힘은 있으니까 내가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되 한 발짝 뒤로 물러서는 게 좋아요. 무슨 얘기냐면 약간 종이 뒤에 자석이 있는 것처럼 그러면 종이 바깥에 있는 어떤 그 쇠 같은 것들이 나한테 끌려올 거 아니에요. 하지만 나는 종이 뒤에 있는 거예요. 그럼 종이에 탁 붙겠죠. 그런 쇠들이. 약간 그런 모양을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발짝 뒤로 좀 물러서 있는 것이 중요하지만 활동은 적극적으로 한다. 오는 인연은 받아들이되 억지로 사람을 만나는 노력하면은 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끌려 들어오는 사람들만 내가 조금 허용하고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볼만한 게 나의 즐거움을 위한 행동들을 좀 한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뭐 맛있는 걸 먹는다든가 또는 나를 치장하거나 나를 변화준다던가, 뭐 외모나 그 머리 스타일 같은 거나 또는 뭔가 새로운 어떤 옷 스타일 같은 거에 좀 도전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럼으로써 좀 주변 사람한테 임팩트를 좀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나를 치장하고 나를 멋있게 꾸미는 건 좋지만 내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거, 관계에 있어서, 나 상황에 있어서 이거는 조금은 자제해야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 토성이라는 것이 이제 물병 자리에 진입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이 물병자리 토성도 기운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0번의 토성이기 때문에 행동 거지를 좀 잘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은 장소에서는 되도록이면 나서지 않는 게 좋습니다. 또는 확실하게 윗사람이나 분위기가 나한테 너 한번 나서봐, 너 말해봐 라고 제안이 확실하게 들어오고 판이 깔렸을 때에만 내가 행동하고 말하는 것이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황소 자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쌍둥이 자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쌍둥이 자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태양이 11번째 위치하게 되죠. 이 11번째 기운이 매우 활성화됩니다. 이 한 주 동안 시작되는 개념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금성은 12번째에 위치하면서 영향을 받게 되죠.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힘들고 고된 시간이 어느 정도는 지나갔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10번째 있었었거든요. 10번째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게 드러나고 평가받는 시기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저번 달 2월 마지막 주부터 3월 셋째 주 정도까지는 약간은 긴장 상태인 거예요. 내가 테스트를 받고 그 결과를 기다리고 그런 긴장 상태입니다. 약간 수능을 앞두고 있는 그 고3의 느낌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주가 되면 그게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끝납니다. 그러니까 좀 새로운 기운이 나한테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좀 편안한 느낌이 있죠. 그 다음에 새로운 것을 둘러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것에 올인하는 그런 기운은 아니에요. 약간 쉬면서 주변을 둘러보는 듯한 그런 느낌. 못 만났던 친구들을 만나고 못 갔던 어떤 장소나 어떤 모임 같은 걸 조금씩 나가보기 시작하고 그런 것들을 알아보기 시작하고 이런 식으로 약간 리프레시할 수 있는 기운이 들어오는 시기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성이 12번째에 있으면서 활성화되니까 조금 내가 예상치 못한 지출이나 또는 예상치 못한 연락이나 만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12번째는 좀 예상치 못한 그런 에너지를 불러일으키는 자리거든요. 예,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쌍둥이 자리의 전반적인 운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힘들고 고된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갔고요. 휴식을 취하면서 새로운 기운을 좀 알아보고 맛보기에 좀 괜찮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좀 있기보다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이 좀 좋고요. 뭐 많을 필요는 없습니다. 좀 소규모나 단체 활동 이런 거 하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또 코로나 때문에 뭐 사람 많은 곳에 가긴 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가까운 친구나 또는 못 봤던 친구나 이런 쪽으로 연락을 한번 취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뭐 새로운 사람 만날 수 있다면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굉장히 빠르게 깊이 있는 관계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이 금성이 눈에 안 보이게 작동을 하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이랑 왜 이렇게까지 빠르게 친해졌지 하는 느낌으로 굉장히 빠를 수 있어요. 너무 속도가 빠를 수 있어서 약간의 주의는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빨리 친해지면 또 빨리 멀어질 수도 있잖아요. 당연히 빨리 친해져서 완전 빠르게 절친이 될 수도 있지만 좀 빨리 멀어질 수도 있으니까 약간의 속도 조절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좀 예상치 못한 지출 같은 것들 그런 거는 약간 통제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쉬면서 조금 재정비를 하고 또 이제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기존에 과거나 했던 거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프로젝트 또는 새로운 계획 같은 것들을 세우는 주로 활용을 하시면은 보람차게 한 주를 보낼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쌍둥이 자리분들도 3월 넷째 주 즐겁게 보내시고요. 네, 여기까지 쌍둥이 자리까지 알아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계자리 3월 넷째 주 운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자리 같은 경우에는 그 태양이 10번째 집에 놓이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 달이라는 것이 10번째에서 12번, 10번, 11번, 12번을 지나게 됩니다. 이 10번과 11번은 사회생활을 나타내고 대외적인 활동을 나타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그 개인적인 활동보다는 사회적인 활동에서 어떤 성취가 있을 수 있거나 또는 그런 쪽에서의 어떤 기회나 변화가 있을 수 있는 운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금성이 11번째 집에 위치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사람들과의 사교가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금성이 목성과 화성의 에너지를 받기 때문에 뭔가 사교가 되게 정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다이내믹하게 일어나게 되고, 뭐 약간은 미팅 느낌 있잖아요. 뭔가 3대3 미팅이나 4대3 미팅처럼 서로 기분 좋은 약간의 긴장감이라던가 견제,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인간관계 또는 그런 모임, 사람들하고의 전체적인 관계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주의해야 될 점은 토성이 8번째로 진입을 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돈을 빌리거나 대출받는 거에 있어서 약간은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쉽게 잘 빌려지지도 않을 뿐더러 만약에 돈을 빌리거나 또는 뭐 대출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거는 장기적으로 내가 확실하게 갚아나가야 되는 약간의 장기적인 부담으로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도 좀 조심해 주시면 좋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계자리에 3월 넷째 주 운세를 한번 살펴보면요. 대외적으로 노력했던 것들의 결과가 드러납니다. 10번째 집이라는 거는 어떤 결과가 드러나고 득실이 확실하게 계산되는 그런 상태를 나타내는 거고요. 또한 외부에서 어떤 새로운 제안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7번째 집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 에너지가 활성화됩니다. 이 7번은 이제 어떤 특정 대상, 외부적인 대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가만히 있는데 외부에서 어떤 연락이 오거나 어떤 액션이 취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거기에 대해서 가부를 좀 얘기해 줘야 된다던가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빠르게 적극적으로 검토해. 그런데 이게 기운이 좀 질질 끌면 날아가요. 이런 어떤 외부에서 들어오는 기회가. 그래서 빠르게 검토하는 게 좋아요. 그런 게 있고, 그리고 연애에 있어서도 내가 적극적이기보다는 상대가 적극적이거나 또는 분위기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몰아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뭔가 이렇게 뜸들이고 싶더라도 상황이 빠르게 결정해야 되는 식으로 분위기가 몰아갈 수도 있는 거죠. 주변 사람들이라던가 분위기가. 그렇기 때문에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빠릿빠릿하게 움직이고 대응해야 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내가 순간순간 잘 대응하면 빠르게 진척이 있을 수 있고 일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도요. 하지만 내가 만약에 질척인다면 스쳐 지나가는 그냥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스쳐 지나가는 인간관계가 될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1번째 집에서 약간의 행운이나 그런 게 있으니까 어떤 모임, 그 다음에 어떤 사교의 장, 그런 또 친구들하고의 어떤 관계 또는 그다음에 함께 뭔가 하는 것, 그다음에 뭐 원데이 세미나나 그런 식으로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어떤 장에 내가 가는 거, 이런 것들은 좀 길합니다. 여기에서 새로운 기운을 받을 수도 있고 새로 시작할 수 있는 에너지를 얻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네. 계자리 분들 한번 3월 넷째 주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자자리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자자리 분들의 그 3월 넷째 주 살펴보게 되면 일단 태양이 9번째 집에서 시작을 하게 되죠. 새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 9번째 집이라는 거는 내가 성장하고 새로운 어떤 경험을 하는 그런 집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것들을 더욱더 확장하는 그런 집이기도 하고요. 좀 나를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거나 또는 장기적으로 뭔가 비전이 보이거나 장기적으로 길이 보이는 그런 행운이 좀 있을 수도 있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금성이라는 것이 10번째 집에 있게 되는데 이렇게 되게 되면은 직장에서 내가 좀 인정을 받게 된다던가 아니면 뭐 발표 같은 거 있죠. 대중 앞에 서는 상황들, 그런 거에 유리한 어떤 그 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좀 사람들 앞에 서기에 좀 좋다. 그런데 이게 모르는 사람들, 즉 사회적으로 내가 사람들 앞에 서기에 좀 좋다. 그런 식으로도 볼 수가 있겠네요. 당연히 준비는 확실하고 철저하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빠르게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즉 내가 남들 앞에서
발표하거나 좀 리드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그 준비는 굉장히 빠르고 급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것도 한번 볼 수가 있겠죠.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지금 8번째에서 이제 벗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이 물고기 자리 기운에서 드디어 벗어나게 됩니다. 보통 특정 에너지가 또는 어떤 기간의 에너지가 이 8번째 집에 있게 되면은 좀 힘듭니다. 뭔가 굉장히 압력과 긴장이 함께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가 있고요. 또는 내가 버거운 일들, 버거운 상황들이 나를 덮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3월 넷째 주가 되면서 양자리가 새로 시작되면서 좀 벗어나게 된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자리 분들은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한번 정리를 좀 해보게 되면 힘들고 좀 답답했던 시간들에서 조금 벗어나기는 합니다. 하지만 아직 주도권을 내가 확실하게 쥐고 있는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좀 주변 상황이나 흐름에는 좀 순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적인 관계, 제가 이제 10번째 집에 금성이 위치하고 이 금성이 목성과 화성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다고 얘기를 했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공적인 관계에서는 되게 힘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공적인 관계에서는 기람이 있을 수 있으나 사적인 관계에서는 막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또 토성의 위치에서도 나타나는데 토성이 지금 물병자리 영도에서 위치하게 되는데 사자자리한테는 7번째 집입니다. 7번째 집 같은 경우는 사람들하고의 관계를 나타내는데 이 물병자리는 굉장히 깔끔하고 확실한 관계를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적인 관계라던가 또는 어떤 동료나 친구 정도의 선, 그러니까 아주 가까운 친구나 뭐 속을 터놓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닌 어떤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거나 공동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그룹 같은 형태의 인간관계가 잡힐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관계를 이끌어 나가는 게 중요한 시기입니다. 사람들의 관계를 볼 때. 또한 윗사람의 운이 좀 강한 편이기 때문에 나를 호의적으로 생각하는 선배나 윗사람이 나타날 수 있죠. 그런 쪽에서 어떤 제안이 들어오거나 또는 어떤 부탁이 들어오면 웬만하면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게 좋습니다. 그것이 더 점수를 딸 수도 있고 또 다른 기회를 추가적으로 획득할 수 있게 도와주는 어떤 행위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네, 사주자리 분들의 3월 넷째 주 운세 한번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제 처녀자리 분들의 3월 넷째 주 운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녀자리 분들한테는 이제 이 태양이 8번째 집에 들어가게 되겠죠. 8번째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8번째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또는 기회가 위기로 되는 뭔가 역전의 집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녀자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들어섰다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이때 한번 잘하면 확 좋습니다. 하지만 이때 실수를 한번 하면 크게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긴장을 바짝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약간의 레버리지를 쓰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노력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이용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시기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성 위치 같은 경우는 9번째에 위치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 금성의 기운을 강하게 쓰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냥 만약에 연애를 하고 있다면 굉장히 즐겁고 자극적이고 새로운 데이트를 한다 정도? 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9번째가 해외 관련된 위치인데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해외에 나가거나 해외에 연관되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9번째 기운을 쓰는 건 쉽지가 않은 상태다. 그래서 이 금성은 그렇게까지 크게 읽을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고 좀 보여지네요. 그런 게 있고 그리고 이제 6번째 집에 토성이 들어가기 때문에 건강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지금 보면 이 6번째나 8번째 같은 경우에는 특히 만약에 내가 건강적으로 약한 부위가 있다면은 그러한 문제가 겉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술이나 수술 또는 휴식 같은 것들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더 이상 미루기가 어렵거나 참기가 어려운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시술 받으시면은 아주 깔끔하게 날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니까 그런 쪽으로도 한번 신경을 써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보이네요.
그러면 이제 이 처녀자리 분들의 3월 넷째 주 운세를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작은 노력으로 상황을 바꿀 수 있고 매우 집중된 힘만이, 여기에서는 이제 큰 노력은 아니고 매우 집중된 힘만이 지금 상황, 만약에 그러니까 지금 안 좋은 흐름이었다, 좀 뭔가 잘 안 풀렸었다, 그러면 확 좋은 흐름으로도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냥 거저 얻어지는 건 아니고 굉장히 순간적으로 집중을 해서 한 번의 기회를 잘 잡아서 크게 바꾸는 거죠. 그러한 식으로 좀 역전의 어떤 발판을 삼을 수 있죠. 지진부진하게 안 풀리고 막혔던 것을 포기하고 아예 새로운 것을 시작할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게 끝나고 새로 시작한다는 뜻도 있는 시기예요. 그래서 여태까지 엄청 노력했는데 정말 안 된다, 그러면 아예 그냥 그걸 그만두고 어떤 새로운 어떤 길을 모색하거나 아예 정반대로 완전히 바꿔보는 것도 좀 좋은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연연하지 마시고 단호한 결단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일발 역전을 할 수 있는 시기이나 요령은 잘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올인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런 연애라던가 또는 인간관계에서도 어떤 사람하고 좀 불편하고 좀 안 좋았었는데 갑자기 확 친해지고 깊어질 수도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그 사람한테 가식을 떨거나 예쁜 척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어떤 있는 그대로를 아주 강력하고 집중적으로 보여주는 힘으로 인해서 관계가 허물어지는 거죠. 이 벽들이. 그러한 식으로 가까워지고 그러한 식으로 깊어지는 거기 때문에 온 힘을 당해서 힘을 집중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건강도 좀 관리를 해야죠. 우리가 이제 컨디션이 안 좋거나 또는 어떤 고질적으로 어디 부분이 불편하면 올인하기가 힘들잖아요. 에너지를. 그러니까 그런 걸 관리해야 되는 거고, 그러한 상태에서 특정 내가 지금 이겨내야 되는 그런 어떤 문제 또는 조금 내가 바꾸고 싶은 어떤 상황이나 인간관계, 그런 거에 대해서 힘을 집중해서 그걸 일발역전하는 그런 계기로 가지면은 좋은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3월 넷째 주는요. 네, 여기까지 처녀자리 알아봤습니다. 천칭자리 분들의 3월 넷째 주 별자리 운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칭자리 분들한테 3월 넷째 주는 태양이 일곱 번째 집에 들어가는 어떤 시기인데요. 이 일곱 번째라는 거는 어떤 새로운 출발이나 시작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보통 이 주기가 한 바퀴를 돌면 한 주기가 끝나기는 하는데요. 이 반바퀴를 돌았을 때에 또 이제 한 주기가 마무리된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나머지 반바퀴를 돌았을 때 또 한 주기가 마무리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계절로 치면은 우리가 봄, 여름을 한 쌍으로 느끼고 가을, 겨울을 한 쌍으로 느끼잖아요. 그렇듯이 1년이라는 큰 한 주기 속에서도 이 여름과 겨울이라는 두 축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새로운 또 그 시작인 거죠. 그래서 일곱 번째에서 이제 새로운 기운이 강하게 들어오는 거고요. 여기에서 이제 들어오는 기운은 내 스스로 어떤 에너지가 생겨나고 발산된다기보다는 주변에 어떤 사람이나 환경이 나한테 다가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적극적으로 외부로 열린 마음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알아서 해야지, 나 혼자 해야지, 이런 태도보다는 적극적으로 외부의 사람들과 연결되고 연락하고 만나고 또 외부에서 어떤 들어오는 제안이나 그런 일들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또 적극적으로 그 일에 임하는 것이 중요한 시기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시기에 뭔가 새로운 사람이 들어올 수도 있고요. 또는 새로운 유형의 사람들, 새로운 어떤 분위기의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나한테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내가 진지하게 또 집중해서 관계를 맺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그리고 이 금성도 좀 보면 여덟 번째 집에 또 금성이 들어오잖아요. 이런 경우는 인간관계가 약간 물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사람하고는 굉장히 깊이 있게 친해질 수도 있고요. 또는 어떤 사람하고는 인연이 끊길 수도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여덟 번째 집이 어떤 죽음과 다시 태어남, 재생의 집이기도 하기 때문에 어떤
그런 진실로 깊이 있고 진실로 나와 잘 어울리는 것만 좀 남는 게 있어요. 그 외에는 좀 사라집니다. 약간 그 잡곡이 사라지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그 뭐라 그러죠? 행위가 있는데 그 씨알, 그러니까 우리가 벼라던가 보리를 할 때 그 진짜로 알이 꽉 찬 그 열매만 이렇게 걸러내는 작업이 있거든요. 채질을 하는 거. 그 채질을 하는 거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나랑 안 맞는 것들이 좀 사라져 버리는 그런 기운이 있어요. 그게 인간관계에서도 나타날 수가 있다라고도 볼 수 있고요. 또 이제 금전 상황 같은 경우도 좀 위기 속에서 어떤 탈출구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요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전반적인 새 기운과 그런 또 위기 속에서 어떤 탈출구 이런 기운이 좀 있는 한 주인데요. 그래서 이 천칭자리 분들의 전반적인 3월 내용을 좀 살펴보면 3월 넷째 주 내용을 살펴보면 새로운 인연과 시작의 기운이 가득하고 답답했던 것들이 해소하고 깔끔해집니다. 이거는 이제 인간관계라던가 또는 이제 금전이라는 거는 약간의 뚫고 나갈 구멍이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능력 있는 사람들이 나를 찾아오니 주변 사람의 도움을 받기가 좋고요. 독불장군의 마음을 좀 버리고 협력하고 따르는 마음으로 지내면 하루하루가 즐겁습니다. 그런데 내 고집을 너무 피우거나 또는 내 방식을 너무 고수하면은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좀 눌려요. 내 기운이. 그래서 막, 왜 안 되지? 왜 내 뜻대로 안 되지? 이런 식으로 분노나 에너지 장애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파트너나 연인, 조력자의 도움이 있을 수 있고, 새로운 인연이나 새로운 어떤 조력자가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관계는 굉장히 빠르게 정리되고 빠르게 친해집니다. 그러니까 이때 만약에 연애가 이제 일어나거나 또는 새로운 사람이 친구로 들어오게 되면 빠르게 절친이 되거나 아니면 빠르게 관계가 끊겨버립니다. 또는 빠르게 사귀게 되거나 아니면 빠르게 그냥 서로 지나치게 되죠. 이런 식으로 답이 굉장히 빨리 나오는 어떤 시기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시작되고 있다. 천칭자 분들한테는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갈자분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정갈자분들한테 태양은 6번째 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6번째 집이라는 거는 조금은 피곤할 수 있는 집이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 좀 세세한 것들을 많이 신경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큰 변화를 주기보다는 여태까지 내가 뭔가 일을 진행해 오면서 빠뜨린 것 없나? 잘못한 것 없나? 또는 내가 실수한 것 없나?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따져봐야 되는 그런 시점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약간은 내가 팔로우 해야 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즉 상황을 내가 리드하기가 조금 쉽지가 않고 상황이나 주변 사람들을 내가 챙겨야 되거나 맞춰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는 약간은 힘이 빠진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는 그런 기운이 좀 있고요. 그런데 이제 7번째 집에 지금 금성이 있고 또 이 금성을 목성이나 화성이 또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하는 것 또는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그게 이제 뭐 부부면은 배우자가 될 수 있겠고 만약에 사업을 하신다면 동업자라든가 협력업체 같은 거나 고객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쪽의 사람들한테 내가 기쁨을 주고 뭔가 도움을 주는 행위들을 했을 때 그 사람들하고의 관계도 굉장히 좋아질 뿐더러 나중에 이제 그 사람의 도움을 받는데도 굉장히 유리하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밀어놨던 어떤 책임들을 지는 것, 그 다음에 주변 사람을 좀 큰 형이 된 듯한 또는 가장이 된 듯한 그런 마음으로 내가 좀 이해하고 포용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태도가 중요한 시기로 보여집니다. 3월 넷째 주는요, 정갈자리 분들한테. 예, 그래서 한번 좀 정리를 해서 한번 보여드리면 피곤함이 증가하는 시기이고요. 그런데 이제 주변에 도움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금성이 오면은 좀 주변에 7번째 금성이니까 주변 사람들이 되게 좀 친하게 지내고 편안하게 본인을 바라보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자존심을 꺾을 필요는 있는데, 그런데 이게 좀 내가 도와주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 도움을 받을 수도 있지만, 내가 주변을 많이 도와줘서 평판이 좋아지는 그런 시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상황은 내 뜻대로 굴러가지 않기 때문에 웬만하면 내 뜻에 상황을 맞추기보다는 상황에 내 뜻을 맞추는 약간의 팔로우하는 자세가 필요하기 시작하는 그런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3월 넷째 주가. 아니면은 이제 조용히 좀 포기하고 물러서면서 좀 다음을 어떤 기약하는 것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이제 뭐 포기하시든가 아니면은 상대방과 주변의 뜻을 내가 100% 맞추든가 이런 것들이 좀 좋습니다. 그리고 대충대충 일 처리하면요, 금방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안 하는 게 차라리 나아요. 할 거면 제대로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꼼꼼하게 빠뜨리는 거 없나 확인해 가면서 일 처리를 하는 게 중요하고요. 컨디션이나 건강 관리가 특히나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좀 귀찮더라도 하루하루의 일상의 패턴이 무너지지 않게 일상생활을 되게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잘 잡아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혹시라도 사업을 하거나 또는 직장에서 중간관리자 이상의 직급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아랫사람을 많이 챙겨야 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랫사람의 불만이라던가 힘듦을 외면하지 마시고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또 좀 내가 그 사람들을 돕거나 또는 그 사람들의 어떤 과정을 다 거쳐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주가 되는 그런 판단을 좀 내려주시면은 더욱더 좋은 시기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여기까지 정갈자리 분들 한번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제 사수자리 분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수자리 분들 보게 되면은 태양이 5번째 집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금성이라는 거는 6번째 집에 위치하게 되는데요. 컨디션도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매우 즐거운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편안한 시기이기도 하고요. 이 5번째 집이라는 거는 쾌락과 즐거움, 유흥과 투자, 어떤 도박 뭐 이런 것들을 나타내요. 뭔가 흥분되고 익사이팅하고 즐겁고 그런 느낌들을 이야기하는 어떤 영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영역이 매우 활성화되기 시작한다라고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6번째 집 같은 경우는 일상생활인데 금성이 들어온다는 건 좀 편해진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좀 편해지면은 살이 좀 찔 수도 있고요. 또는 집안이 약간 더러워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청소 같은 건 귀찮잖아요. 근데 이제 귀찮고 짜증나고 피곤한 거는 안 한다. 아니면 한 번에 다 몰아서 해버리고 그냥 그 다음엔 안 한다. 뭐 이런 태도가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좀 마음은 편할 수 있는데 조금은 문제를 쌓아두게 되는 그런 요소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할 거나 책임은 하면서 즐기시기를 좀 바래요. 뭐 그거 안 해도 즐거운 시기가 이제 시작되는 거기는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전반적으로 즐겁고 편안한 한 주가 될 수 있고요. 나의 기운이 좋아지고 컨디션도 좋아지는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운동, 문화생활 또는 활발한 데이트 등 뭔가 움직이면서 즐기는 활동이 좀 좋아요. 그러니까 박혀만 있지 마시고 좀 움직이고 활동하면서 이렇게 즐기는 그런 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만약에 연애 중이시라면 그 만남이 매우 순간순간 즐겁기 때문에 이번 주 또는 이번 달 지금부터 한 30일, 34주 안에 그러니까 한 4월 말 정도까지는 데이트하기 너무 좋아요. 그래서 좀 뭔가 요즘에 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사람 많이 몰리는 곳에 사람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심하시면서 조심 철저하게 그런 건강적인 거에서는 좀 조심하시되 둘은 또 즐겁게 데이트하고 또 그렇게 새로운 어떤 즐거움을 하면은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반려동물이 있다라 그러면 반려동물로 인한 어떤 즐거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뭐 분양을 받을 계획이 있으시거나 또는 반려동물을 키우고 싶다라는
좀 어떤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이 시기에 한번 이렇게 반려동물을 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굉장히 서로한테 도움이 되고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반려동물을 만날 수도 있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소소하지만 활발하게 하루하루의 일상을 즐기시고 만끽하기가 좋은 한 주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사소자리 분들 여기까지 했어요. 3월 넷째 주 즐겁게 즐기시길 바랍니다. 네, 3월 넷째 주 별자리 운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태양의 위치가 네 번째 집에 위치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금성이 다섯 번째 위치를 하게 됩니다. 이 금성이 다섯 번째 위치한다는 거는 굉장히 특히 가까운 사람과 연인이나 어떤 친구, 아주 가까운 사람과 굉장히 뜨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투자나 지출 뭐 이런 것들이 좀 증가할 수도 있다라고도 보여지고요. 좀 갑자기 그런 에너지가 승하게 되는. 그리고 이 네 번째라는 것도 내면적인 부분입니다. 그럼 내 내면적인 부분에 어떤 욕구나 어떤 의지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강해진다라고도 볼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좀 어떤 가까운 사람과의 즐거움을 위해서 쓰이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약간은 방탕한 쾌락? 방탕? 그런 건 좀 주의해야 되긴 하는데요. 매우 즐거운 시기가 될 수도 있다라고도 보입니다. 또는 좀 오버해서 좀 술을 마시게 되거나 또는 뭐 오버해서 좀 놀 수도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 적절히 좀 절제만 하신다면 매우 즐거운 시기가 될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네, 염소자리 분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활력과 에너지가 매우 충만하고 연인과 정열적이고 뜨거운 한 주를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파티나 클럽 등 열광적이고 즐거운 활동을 해보기 참 좋은 시기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금전적인 지출이 좀 증가할 수 있어요. 약간 충동 구매 같은 것들이 있을 수도 있고 충동적으로 사람들하고 즐기기 위해서 돈을 쓸 수도 있습니다. 또는 내 취미 생활을 하기 위해서 또 거기 투자를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뭐 낚시나 골프 또는 뭐 어떤 게임 이런 데서 관심 투자를 그러니까 그런 거에 취미가 있으신 분들은 거기에 지출이 확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관리는 좀 필요하고요. 너무 즐거움을 탐닉하느라고 해야 되는 일을 약간 소홀해질 수도 있으니까 최소한의 집중은 필요한 시기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또는 결혼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 자녀분들이나 가족들과 매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가족끼리 어디 여행을 가거나 또는 가족끼리 되게 즐겁게 어떤 놀이의 시간을 갖거나 이러기에도 매우 좋다라고도 볼 수 있네요. 연애 중이신 분들은 더할 나위 없이 어떤 데이트나 두 분의 관계가 화려하게 꽃피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뭐 뉴페이스가 들어오거나 이런 거는 조금 약할 수 있는데 지금 썸을 타고 있거나 할 경우에는 더욱더 격렬하게 가까워질 수 있는 시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투자 같은 경우는 장기적인 투자보다는 단기적인 투자로 접근하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질질 끌거나 오랫동안 인내하는 기운이 조금은 약하다 보니까 어떤 투자를 장기적으로 길게 비전 있게 보기는 좀 쉽지 않지 않나 라는 것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집안에 어떤 뭐 물건들을 사는 거, 가구를 산다던가 집안에 어떤 물건을 사는 건 나쁘지 않고요. 또는 뭐 가족들의 어떤 그 안부를 묻거나 가족들과 함께하는 것도 좋은 한 주가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염소자리 분들 3월 넷째 주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물병자리 분들의 3월 넷째 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병자리 분들 같은 경우에는 태양이 세 번째 집에 위치하게 되죠. 태양이 세 번째 집에 위치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뭔가 잠깐의 일탈 또는 새로움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기존의 것들이 더욱더 퍼지고 확산되는 그런 양상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금성은 네 번째 집에 위치하게 됩니다. 네 번째 집은 자기만의 공간이나 가정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뭔가 새로운 것들을 하기는 하는데 그걸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좀 알아보거나 그냥 준비하는 정도인 거고, 소소한 일상에서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거에 좀 더 강한 그런 좋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토성이 지금 물병자리로 같이 들어가는 바람에 이런 경우에는 약간 활력이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자신감이 떨어지거나 또는 자기 객관화가 잘 된다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나에 대해서 냉정하게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게 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 한 발짝 물러서는 듯한 태도를 보일 수도 있어요. 뭐 약간 흥미가 좀 더 떨어지고 그냥 딴 생각한다던가, 또는 생각을 다른 데로 돌려서 골치 아픈 거에서 일시적으로 벗어나려고 한다던가, 이런 욕구가 좀 강해질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한번 전반적으로 살펴보게 되면은 자신감이 떨어지고 에너지가 좀 떨어질 수 있는 한 주입니다. 기존의 인간관계와 일에 약간의 매너리즘을 느낄 수 있어서 조금 되돌아보거나 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도 있어요. 또는 뭔가 새로운 걸 찾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약간 밥 먹는 게 질렸을 때 피자 시켜 먹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듯이 뭔가 매일 똑같은 일상이나 매번 만나는 사람한테 약간은 질릴 수 있으니까 그냥 혼자도 지내보거나, 아니면 안 가보던 길을 가본다던가, 좀 연락 안 해봤던 사람한테 연락을 해보던가 이럴 수도 있습니다. 또는 과거의 사람한테 좀 신경을 쓸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런 시기 때에는 아주 새로운 도전을 하거나 거창하거나 큰 계획을 세우기보다는 일시적으로 휴식을 좀 취하면서 리프레시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가까운 국내 여행을 가서 좀 스스로 돌아보고 한숨 돌리고 오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이 답답하실 텐데, 물병자리 분들은 야외로 이렇게 좀 가까운 데 마실 나가고, 날씨도 되게 좋잖아요. 그런 어떤 지방 축제라든가 야외에서 하는 또는 산에 갔다 온다던가, 이렇게 산책을 다녀온다던가, 사람 많은데 피해서요. 또는 사람이 많다면 마스크 꼭 끼시고 그렇게 하셔도 좋습니다. 실내에만 안 들어가면 조금은 안전하니까 그렇게 조금 새로운 바람을 쐬고 오기에도 좋은 시기다라고 보여지고요. 또는 뭔가 새로운 계획이라던가 새로운 정보를 알아보기도 좋습니다. 진지하게 하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시기는 아니더라도 다양한 정보들을 듣고 비교해 가면서 새로운 어떤 생각들을 해보기에는 좋은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한번 알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물병자리 분들 전반적으로 한번 알아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물고기 자리 분들의 3월 넷째 주 운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두 번째 하우스, 두 번째 집에 태양이 위치하게 되고요. 금성은 세 번째 집에 위치하고 달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를 지나는 양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요, 좀 나한테 좀 집중하고요. 그 다음에 가까운 사람이나 가까운 공간들을 좀 챙기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리고 조금은 산만해질 수 있는 게 있어서 좀 주의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출 같은 게 약간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별로 중요하지 않는 걸 좀 살 수도 있어서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큰 이벤트나 큰 사건은 없는데 좀 짜잘한 일들이나 짜잘한 사건들은 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뭔가 나를 다잡고, 또는 그냥 내 생활 패턴이나 일상을 좀 안정되게 그렇게 유지하는 그런 한 주가 될 수도 있고요. 좀 이유가 없이 약간 답답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어떤 특정 사건이나 사고가 있어서라기보다는 장기적으로 좀 고민했거나 조금 장기적으로 나를 좀 짓누르는 어떤 고민들이 좀 다시 되살아나는 듯한 느낌으로 좀 신경이 쓰이는 그런 요소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한번 그 전반적인 얘기를 한번 드리면은, 물고기 자리 정리를 좀 하면은,
사람은 많이 만날 수는 있는데요. 이 세 번째 하우스에 금성이 좀 위치하기 때문에 금성은 사람을 좀 만나고 어울리는 거고, 세 번째라는 건 짜잘짜잘하게 복잡하게 사람들을 어울린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좀 스쳐 지나가는 인연이 좀 많을 수 있고요. 에너지가 분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에너지가 분산되지 않도록 좀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출도 짜잘짜잘하게 여러 방면으로 있을 수 있어요. 조금씩 여러 방면으로 쓰는 건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비중을 높이면 좀 지출이 커질 수 있으니까 정말 쓸모가 있는지 몇 번은 생각해 보고 사는 것이 좀 좋습니다. 그리고 새롭고 경험해 보지 못하는 유형의 모임이나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거에 너무 푹 빠지지 마시고 약간 새로운 바람이라던가 새로운 어떤 기운을 불어넣는다 정도로 생각을 좀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네, 물고기 자리 분들은 사소하게 어떤 재밌는 이벤트들이 좀 있는 그런 시기로 보여지고요. 그런데 아주 크게 그거에 마음을 쓰거나 너무 거기에 몰입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게 중요한 시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양한 사람들을 좀 가볍고 즐겁게 만나기에는 좋은 시기다라고 보여지네요. 네, 여기까지 12별짜리 3월 넷째 주 별자리 운세 살펴봤고요. 우리나라는 좀 진정세로 돌아선 것 같은데 전 세계가 더 코로나 때문에 좀 심각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뉴스를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뭔가 약간의 세기말 느낌 같은 게 좀 들기는 하는데요. 이 기간도 지나가리라고 보여집니다. 각자가 하루하루에 가까운 사람들이나 또는 소소한 것들, 내 눈앞에 있는 것들에 집중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멀리 바라보고 크게 바라보면은 오히려 심란해서 길을 잃을 수 있는 시기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하루하루의 일상을 응원합니다. 별 읽어주는 남자 운세남의 연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